여러분들 그 언짢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록을 좀 할게요. 영상을 좀 녹화하도록 Recording in 하겠습니다. progress. 근데 어떻게 영상을 녹화해야? 발표자 중심으로 하면 되겠군요. 자, 여러분들 모습을 좀 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제가 이걸 줌 녹화 이런 것들 아직도 막 체질이 잘 안 돼가지고 네, 그러면 일단 이제 들어오실 분들 많이 들어오신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에서 독서 포럼 진행하면서 서밋 훈련 같이 하려고 합니다. 237 살리고 많은 병든자 살리도록 우리가 서밋으로 인도받고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 나누고 포럼하는 가운데 또 오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소중한 모든 많은 렘넌트들에게 시대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오직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채팅창에 제가 파일을 올려드렸죠. 이 파일 보시면서 진행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 읽고 온 사람 손 들어볼까요? 책 읽고 온 사람, 나는 책을 읽고 왔다. 테림이 읽었어? 네, 감사합니다. 그로도 읽었어? 네, 감사합니다. 그 화면 안 켠 사람들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화면 안 켜더라도 화면 켜주면 제일 좋긴 한데 뭐 안 켜면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바쁘신데 뭐 언제 다 읽고 오겠습니까? 네, 저도 기회만 되면은 이제 안 읽고 왔으면 좋겠다. 안 읽고 다른 사람이 정리해 주는 거 봤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네, 효연이가 만졌어요 마이크를. 누가 다른 사람이 정리해 주는 거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첫 번째 시간부터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네, 제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버전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 제가 읽었던 버전이 이거예요. 지금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버전이 굉장히 좀 번역이 뭐랄까요? 약간 옛날 번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판형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내용은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어렵다라기보다는 뭐 내용도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근데 대부분이 역사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당대 시사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다가 이제 몇 마디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듣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이제 앞서 올려드린 영상 통해 가지고 혹시 확인해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지만 지난달 오리엔테이션 때 언급드렸지만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라는 책도 같이 읽어보셨으면 아마 그림이 더 쉽게 그려지셨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군주론 이야기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된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내용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군주론 해제입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준 화면 조정하는 게 참 항상 어렵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여러분 나오는 화면을 최대한 다 보고 싶은데 화면 공유하면서 이거 하기가 좀 쉽지 않아 가지고요. 제가 지금 크기 조정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화면 보시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자, 나눠드린 파일이고요. 같이 보셔도 되고 일단 공유 드렸으니까 저는 PPT를 꼭 만들고 싶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오늘 군주론 해제라고 했습니다. 해제라는 말은 해석했다, 주제 해석했다 뭐 그런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군주론 뭐 해제?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제라는 말은 네,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해석했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독서 포럼 같은 걸 할 때 먼저 이제 처음에 주제 발표를 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저자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옆에 초상화가 있죠? 보이시죠?
이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 초상화는 실제 초상화가 아니라 후대에 상상한 거래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좀 배신감 들더라고요. 이 얼굴인 줄 철석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얼굴로 왜 그렸느냐, 왜 상상화를 그렸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얍삽하고 교활한 얼굴을 상상을 했대요. 그래서 원숭이 비슷하게 그렸으니까 이걸로 마키아벨리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 건데, 사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은 그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라는 책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엄청 뭐 교활하고 철저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스타일 자체가 그냥 소시민이에요.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피렌체 공화국 시민이면서 피렌체라는 자기 나라를 엄청 사랑하는 애국자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보다 자기는 피렌체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공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 말고 시민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뭐 화면 공유에다가 지금 이거 칠판을 따로 쓰고 있으니까 너무 작게 화면이 그 칠판이 너무 작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화면 공유된 내용 그 내용 파일을 그냥 그대로 옮겨 쓰는 거니까 그 보면서 칠판에 조금 더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화면 공유를 제가 잠시 끄고 진행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냥 소시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귀족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민 집안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높은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화가 불러다가 초상화 그리겠죠. 그럼 마키아벨리는 그런 높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화를 그릴 만한 그런 뭐 세력이나 가문이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학자가 아니라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현장에서 막 서기관이라는 직책으로 항상 다녔어요. 어느 이제 피렌체 시 안에서 피렌체 공화국 안에서 뭐 2등 서기관 뭐 이런 직책으로 계속 현장에 심부름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 사절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보고 들은 거 체험한 것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에게 나름대로 이제 관점이 생긴 거죠. 아, 이러면은 진짜 나라를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그 정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기 현장에서 체험한 걸 가지고 글을 쓴 것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우리가 보는 군주론이고요. 근데 군주론이라는 책 자체를 마키아벨리가 자기의 뭐 평생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군주론보다 다음에 나오는 로마사 논고라는 책을 마키아벨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키아벨리의 평생의 소원은 피렌체 독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이 피렌체라는 자기 나라가 어떻게든지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강대국의 그 놀이터가 되고 전쟁터가 된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것, 이탈리아가 전쟁에 시달리지 않는 것, 이게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마키아벨리가 생각했던 이탈리아는 어떤 나라냐면 지금 이탈리아라고 하면 이 나라잖아요. 여기 위에 프랑스 있고 여기 위쪽에 스위스 있고 이쪽에 뭐 오스트리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 제가 지도를 잘은 모르겠는데 체코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 세르비아 나라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있더라. 요즘 나라들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보스니아, 뭐 헤르체고비나 뭐 이런 나라들 옆에 이제 쭉 나라들이 많단 말이에요. 크로아티아가 이쯤에 있죠, 맞아요. 아무튼 이런 발칸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나라가 여기 있는 이탈리아인데요. 자, 요 이탈리아가 지금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이탈리아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네, 어차피 칠판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잠깐 화면 공유를 멈추고 공유를 살짝 일시 중지하고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이탈리아인데 그때 당시의 나라는 어땠냐면은 여기 이만큼이 나폴리 왕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베네치아 공화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밀라노 공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피렌체 공화국이 있고요.
이게 마키아벨리 조국인 피렌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는 교황이 다스리는 동네가 있습니다. 확고하게 안정적으로 다스린다기보다는 교황 중심으로 한 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나라는 요 정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있었던 제노바라는 나라도 제노바 공화국도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그 마키아벨리 시대 때 되면은 거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뭐 내분으로 완전 나라가 멸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나라들이 많아요. 마키아벨리 시대 때는 그래서 이탈리아라고 하면은 이 전체가 이탈리아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중에서 최강국인 베네치아 같은 나라들, 그 다음에 이미 자리 잡힌 그 군주국인 밀라노 같은 나라들, 그 다음에 여기 나폴리 왕국 같은 경우는 아예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문의 지배를 받고 확고하게 안정된 요 나라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생각했던 이탈리아 통일이라고 하면은 요 동네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황청 중심으로 한 중부 이탈리아. 여기에 조그마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계속 싸웠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프랑스가 와가지고 이 나라들의 분쟁을 배경으로 해서 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막 끼어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기서 막 정복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랑스하고 원수지간인 합스부르크 가문 여기 독일 쪽에서 와가지고 야 무슨 소리냐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서로 여기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독일, 스페인 요 차지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독일 땅이랑 스페인 땅이랑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독일, 스페인이랑 프랑스랑 그래서 요 독일, 스페인을 어떻게 동시에 차지했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 민족의 신성 로마 제국, 하나님이 세우신 로마 제국이라는 말이에요. 신성이라는 말은. 근데 아무튼 뭐 엄청 강력한 권력이 있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이 너무 셌어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프랑스 왕과 여기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싸우는데 둘이 서로 사이 되게 안 좋거든. 이 강대국 둘이서 싸우는데 전쟁터는 어디냐면 항상 여기 이탈리아인 거예요. 왜냐 이탈리아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요 프랑스나 로마 황제나 이 사람들이 항상 뭐 생각하냐면 로마를 차지해야 세계를 지배한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로마 꿀땅 내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한테 인정을 받아야 이제 뭐 최고 지배자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황이 별로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복음은 전혀 없고 그냥 세상 정치 지도자고 아주 그 음란하고 사악하고 뭐 그냥 뭐 세상 정치하는 냉혹한 사람이거든요. 뭐 저희 라이벌들이 있으면 암살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교황도. 근데 어찌됐건 간에 교회 안의 권력은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명목상 전 유럽은 천주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수장인 교황의 눈치를 어찌됐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교황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둘이서 서로 계속 싸우면서 교황한테 꼽주고 야 교황 니네 너 내 편 들어야 돼 하면서 막 계속 공격하고 그러면은 교황이 이쪽 편 들면은 얘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야 너 저쪽 편 든다고 하면서 막 겁주고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가 통일되어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는 요 나라들 사이에서 괴롭힘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시 공유를 해볼까요? 다시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네 번째 줄 이렇게 있잖아요. 아, 세 번째 그 1번에 3번 여기 있죠. 마키아벨리가 생각한 이탈리아의 개념은 기존 이탈리아 반도 내의 강력한 도시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게 된 배경은 그 피렌체를 장악한 그 메디치 가문이 이제 메디치 가문 밑에서 일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천상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 원래 피렌체 역사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아, 또 공유 중지를 해야 되겠네. 이러다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자, 피렌체 역사 공화국으로 쭉 진행되다가 메디치라는 가문이 차지해요. 정치를. 요 가문이 정치를 차지하면서
막 되게 권력이 오래 가는 거야. 공화국이니까 원래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거든요. 뭐 통령이라고 할지 하여튼 뭐 그 영도자, 뭐 국가 지도자를 뽑아요. 선거로 뽑는데 그래서 그 뽑힌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고 죽으면 새로 선거를 하는 구조예요. 근데 선거를 하면서 여러 귀족 가문들이 주로 차지하거든요. 근데 메디치 가문이 정권을 잡으면서 처음에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다음에 뽑았는데 또 메디치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뽑았는데 또 메디치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벌 가문들이 아, 메디치 독재 아니냐, 저거 쫓아내자, 이렇게 하면서 음모 꾸미다가 들켜가지고 이 귀족 가문들이 이제 뭐 처형당하고 이럽니다. 공화국에 반란이 일으켰다고. 이러면서 얘들이 독재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아무리 애들이 잘났어도 독재는 아니지 라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르네상스가 한참 진행되다가 여기에 프랑스 나라가 침략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침략해 들어오면서 메디치를 쫓아내고 그 친프랑스 정권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일어났던 사람이 사보나롤라라는 수도사란 말이에요. 이 수도사가 나와가지고 신정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렌체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중에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 받고 사보나롤라 목사님, 신부님 말을 다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다 따라오다가 나중에 가서 스멀스멀 반대하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사보나롤라가 잘 되는 거 딱 보기 싫은 도미니크 회인가 하는 그 수도회가 있거든. 요 천주교 팀들이 나서가지고 얘들이 이단이야 하면서 몰아붙였는데 결국 이 논쟁에서 사보나롤라가 지고 화형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프랑스는 얘들 뭔가 피렌체를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도망가요. 독일이 올 것 같다, 저 신성 로마 황제가 올 것 같다 하니까 도망가요. 그래서 빈틈에 힘없는 소데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키아벨리는 이 사람 밑에서 서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제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 정권이 메디치 가문한테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서 무너지냐면 그 스페인, 아까 전에 얘기했죠. 스페인이랑 독일이랑 한 팀이라고요. 같은 나라거든. 같은 왕이야. 그 스페인 왕,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요 세력을 멸망시키고 이 소데리니 같은 사람 쫓아내고 피렌체를 간단하게 먹어버린 다음에 메디치를 복귀를 시킨 거죠. 메디치 애들이 얘들한테 이제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우리가 다시 정권 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얘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메디치 가문이 다시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디치 가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렌체는 이제 메디치가 완전 사실상 다스리는 군주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마키아벨리 처음에는 그냥 당장 쫓겨나고 그 다음에 메디치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감옥에 gat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이랬다가 사실 아니라고 해가지고 풀려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으면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엄청 또 투철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저 메디치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순수한 공무원이고 소시민이에요. 나는 피렌체에서 일하고 싶다. 지금 메디치 가문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피렌체를 살리려면 메디치 밑에서라도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장악한 피렌체에서 다시 일을 하려고 자기 이상과는 다른 군주제에 대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군주국이 되어버렸거든요. 메디치라는 요 사람들이 정권 잡고 왕국처럼 되어버렸으니까 자기가 꿈꾸는 거는 공화국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려면 군주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써서 올린 책이 군주론인 거지. 그래서 이 군주론이라는 책은요, 특징이 일반적 군주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신흥 군주국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새로 일어난 군주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옛날부터 다스리던 왕 가문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왕 돼가지고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내가 이제부터 여기에 왕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라고 쓴 것이 군주론이란 말이죠. 그래서 군주론 이해를 위해서
피렌체 역사, 이탈리아 역사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쓴 겁니다. 그 얘기를 앞에서 지금 한 거죠. 상업 중심의 대형 도시 국가들과 그 다음에 중소규모의 군주국들이 교황과 함께 경쟁을 하는, 서로 싸우는 구조고요. 그 사이에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가문이 계속 싸우는 거죠. 주요 전쟁터가 이탈리아 반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밑에 지도 있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 밀라노 공국, 그 다음에 여기 베네치아 공화국, 그 다음에 여기 뭐 제노바 공화국,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보이 공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나라들 많이 있죠. 여기 노란색이 피렌체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시에나 공화국입니다. 요 옆에 피사라는 나라가 조그맣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팔 스테이츠라고 영어로 써있죠. 이게 교황이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중간에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자기 독립한 도시 국가들이에요. 주로 군주국들이 많았어요. 여기는 그 군주국들이에요.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들이에요. 그 밑에 노란 좀 이제 그 레몬색 비슷한 나라가 나폴리 왕국입니다. 그 밑에 시칠리아 왕국도 따로 있죠. 나중에 이 둘이가 통합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를 합스부르크 가문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은 이미 그냥 왕국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이 베니스 공화국도 영토가 보시면 여기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최강 세력이에요. 해군으로서는 그때 당시 지중해 최고 세력이니까 여기는 못 건드리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여기는 우리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피렌체 중심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 마키아벨리의 희망인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두고 마키아벨리는 책을 씁니다. 마키아벨리가 책을 쓴 내용이 군주론인데 크게 네 가지 구조가 기승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면요, 국가의 흥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고 나라를 번성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두고 국가 지도자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느냐, 전체 흐름을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군주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되느냐,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의 종류인데요. 자, 국가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하는 게 앞부분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는 뭐 기승전결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죠? 네 단계로 나누는 거잖아요. 딱 네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종류를 쭉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종류를 나눠보니까 공화국이 있고 군주국이 있다. 그럼 공화국 얘기는 딴 데서 하고 군주국 얘기만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화면 공유 잠깐 멈추고 칠판에 새로 써보겠습니다. 이걸 PPT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걸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국가의 종류를 구분해보면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공화국이 있고 군주국이 있습니다. 뭐 왕이 다스리든 황제가 다스리든 뭐 공작이 다스리든 뭐 있겠죠. 그래서 군주국이 있고 공화국이 있다. 그러면 공화국 이야기는 어디서 하느냐? 이 책에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요 이야기는 로마사 논고라는 책에서 합니다. 그래서 티투스 리비우스 책 초반 10권에 대한 논고라고 만들어진 책인데, 그래서 보통 줄여서 로마사 논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 책을 정략론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시오노 나나미 책 읽어보면은 정략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한국에는 로마사 논고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책의 주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공화국은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공화국론입니다. 지금 이거는 군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주론은 요 얘기만 하는 거야. 공화국론은 딴 데서 한 거야. 그러니까 공화국 얘기는 안 하고 군주 얘기만 할게 라는 게 지금 이 군주론 책이에요. 그러면 그 군주국 중에서도 종류가 많다는 거죠.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거는 세습 군주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미 통치를 해온 가문이 있는 거예요. 요 가문 얘기는 안 할게. 왜냐? 이 가문은 오래된 왕이 오랫동안 어떤 가문이 몇백 년 동안 다스리고 있다 이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안 해도 사람들은 이미 그 자손들이 왕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상한 짓만 안 하면은 나라는 안 망해. 그러니까 요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앞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지금 군주론의 앞부분 이야기는 이겁니다. 나는 지금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공화국론 여기서 안 해.
그리고 군주국 얘기만 할 건데 그 중에서 세습군주국은 어떨까? 이런 나라들은 세습군주국인데 여기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패스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습군주국 말고 신흥군주국 얘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키아벨리는 새로 일어난 군주국인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세습군주가 다른 나라 가서 정복을 해가지고 그 나라 봤을 때는 신흥군주국이지만 사실은 세습을 한 자기 나라가 따로 있을 때 뭐 이런 케이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동네 마케도니아에서는 오랫동안 왕을 해먹었던 가문이지만 옆에 페르시아 나라 정복하고 나니까 거기서는 신흥군주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복한 그 동네가 안정적이었다 하면은 그 정복한 동네 그대로 유지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다. 자, 요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새로운 사람이 군주가 되어서 통치하는 경우인데 진짜 신흥 군주가 나타난 경우인데 그 신흥 군주 중에서도 엄청 이제 그 위대한 사람이 있거든요. 위대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다스리게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 세웠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웠냐?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나라 세운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만들었으니까 무슨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군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하는 거 막 열심히 따지고 뭐 인본주의 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또는 자기의 실력이 조금 맞아가지고 일어난 그렇게 해가지고 차지한 이제 나라. 그렇게 해서 왕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차지했어. 그 경우에 대해서만 나는 얘기를 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국가. 그것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요것만 얘기할 거야. 알겠죠? 라고 하는 게 지금 1번이에요. 첫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주국 중에서도 운에 의해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세습 군주국 같은 경우는 이미 관성이 있어서 요 나라는 계속 정치를 해왔던 대로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새로 일어난 군주는 그 나라가 안정이 될 때까지 권력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반란도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자리 안 뺏기고 그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나는 할 거야 라고 지금 시작을 띄우는 거죠. 요게 앞에 있는 내용인데 요 이야기를 전체 한 챕터가 몇 개 있습니까? 전체 26장 중에서 11장까지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 26챕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11번까지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 구분하고 나는 군주국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새로운 군주국의 군주는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국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에 대해서는 용병을 쓸 수도 있고 외국 군대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요 두 개 하면 반드시 나라 망하니까 자기 나라 시민들을 군인으로 키워가지고 양성해야 나라를 안정되게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실력 키워야만 된다. 라는 것이 국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12장, 13장, 14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특히 용병들을 많이 쓰고 외국 군대 많이 불러들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군대를 통해서 지킨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상식이 아니었어요.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 가서 상식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요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전결인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세 번째가 제일 유명해요. 유 목사님이 군주론을 까실 때는 요 얘기 때문에 까시는 겁니다. 요 얘기 때문에 랩넌트는 군주론 이런 거 따라갈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군주국의 군주가 갖춰야 될 자질과 행해야 될 정책이 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군주는 어떤 자질을 갖추고 어떤 정책을 행해야 되겠느냐,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건데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이익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이상적인 것, 옳은 것, 훌륭한 것, 도덕적, 윤리적인 것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걸 해라.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반란이 안 일어나도록 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거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며 절대로 이제 강대국하고 막 이런 사이에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설프게 중립 택하지 마라. 마키아벨리가 되게 크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많이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요즘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참 외교를 정말 너무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는 철저하게 뭔 얘기를 하느냐면 두 개의 강대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큼 바보가 없다. 양쪽에게 다 무시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긴 사람에게도 무시당하고 진 사람에게도 무시당할 건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반드시 어느 한쪽 편을 제대로 잡고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죠 좀. 지금 사람들은 뭔가 어설프게 광해군 뭐 실리 외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바보소리예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에 절대 속지 마라. 그래서 마키아벨리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절대 속지 마라. 가능하면 속일지라도 속지는 마라 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탈리아를 통일할 군주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군주들이 다 실패했었지 않냐? 왜 실패했냐? 요거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운명과 맞서서 이탈리아를 위해서 일어나라. 권유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을 누구한테 바친 거예요? 지금 메디치 가문에 일어나는 새로 군주가 된 로렌초 데 메디치라는 이 사람한테 지금 이 책을 바치는 거거든요. 당신이야말로 지금 이때 일어나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시 화면 공유된 걸 보실게요. 앞에 설명 다 했어요. 국가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군주의 군주는 어떻게 국방을 해야 되느냐,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런 군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구체적인 내용들 앞에 설명 다 했으니까 그냥 쭉 읽기만 할게요.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장별로 제가 독서 포럼 처음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안 읽었는데 읽은 척 하기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독서 포럼 목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제일 앞부분 뭐죠? 군주국의 종류와 형성 과정 1장이에요. 근데 제가 들여쓰기를 좀 해놨죠. 이렇게 지금 챕터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군주국의 종류가 뭔지를 내가 얘기를 할게. 그러면서 두 번째 2장에서 세습 군주국이 있지.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지? 3장에서 복합형 군주국이 있어. 이 경우는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도 있었고 점령하기 전에 시민자치제를 취해온 도시나 국가를 정복을 해서 그렇게 취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 얘기 여기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새로운 군주국 얘기를 해보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이야기야 하면서 새로운 군주국 중에서 6번째, 자기 무력과 역량으로 지배하게 된 새로운 군주국. 대표적으로 모세, 로물루스, 테세우스 이런 시대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1000명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이 새로 군주가 됐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안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럼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마키아벨리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7장이에요. 타인의 무력과 역량으로 지배하게 된 새로운 군주국. 그러니까 자기가 영웅이 돼가지고 혼자서 다 지배해가지고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뭉치는 게 어렵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운이 좋아서 군주가 됐어. 새로운 나라 군주가 됐어. 딱 메디치 얘기잖아요.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스페인 군대 빌려가지고 왕이 됐어. 운이 잘 맞은 거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군주론이에요. 그래서 8장에 비행, 이거는 이제 날아다닌다는 말이 아니죠. 비행 청소년 할 때 그 비행이에요. 나쁜 짓 해서 지배자 된 사람도 있고
시민들이 세워가지고 군주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군주국 중에서는 국력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나는 요 얘기를 할 거야. 7장에 대해서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국가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황이 다스리는 거. 이런 나라들 중에서 나는 지금 7장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 7장의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 종류와 용병군. 절대로 용병 쓰면 안 된다. 용병들은 자기 이익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외국 원군, 혼성군, 자기 군대,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겠냐? 자기 군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자기 군대 없이 외국 원군만 의지한다 이러면 나라 망한다. 자기 군대 없이 용병만 의지한다 이러면 나라 망한다. 반드시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군주의 임무다라고 두 번째 주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14장까지고요. 15장부터 재밌는 내용, 재밌다기보다는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인간, 특히 군주가 찬양받거나 비난받는 몇 가지 이유, 15장. 관후함과 인색함이다라는 말은, 그래서 관대하게 막 이렇게 많이 베풀어 줄 것이냐, 아니면은 돈 많이 쓰지 말고 인색하게 붙잡을 것이냐, 둘 중에 뭐가 낫냐, 이거 얘기해요. 17장은 잔인한 것과 인자한 것, 뭐가 낫냐, 사랑받는 게 낫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낫냐, 이거 얘기를 해요. 18장에서 신인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 19장에서 경멸과 증오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려면 군주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요거예요. 여기에서 인본주의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런 인본주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키아벨리를 딱히 변호를 한다기보다는 이 상황의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 자체가 무슨 그 잔인함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니까 복음 없는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되더라.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뒤통수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군주는 어떤 정책 해야 되느냐, 요새 많이 만들지 마라. 이거는 지금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성을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고요. 명성을 얻으려면 유명한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유명한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평판을 어떻게 인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써야 된다. 측근 대신을 어떻게 세워야 되며 간신은 어떻게 피할 것이냐. 사람에게 함부로 속지 마라.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탈리아 군주들은 왜 영지를 지금까지 잃어버렸는가. 이런 군주국들이 앞에도 있었는데 왜 나라 말아먹고 금방 끝났느냐.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런 자질들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없다.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전혀 안 맞아가지고 실패하는 경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얼마나 많은가? 운명은 인간사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졌으며 어떻게 여기에 저항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6장에서는 결론으로 저 야만족들, 저 지금 여기서는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강대국들이 침략해 들어오는 그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 이탈리아가 어떻게 돼야 되겠냐? 일어나서 통일돼야 되지 않겠냐? 당신이 이 일을 해달라. 그러면은 전 이탈리아가 다 환영하고 일어나지 않겠냐? 임금님께서 이 일을 꼭 해주십시오. 임금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26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는데요. 여기서 핵심 컨텐츠가 그럼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군주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것과 군주국의 방위와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인재는 어떻게 등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군주국 안에서 군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세 번째 파트가 제일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파트인데 우리는 이 중에서 국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이요, 아주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주국의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갖추고 세습 군주국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당연히 임금님은 그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때까지 가려고 하면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순수한 권력을 그때까지는 확보하고 절대로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권력의 확립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군주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모술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요 사진 보이시죠? 저는 여기가 어디냐면 미켈란젤로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피렌체 시 올라가서 위에서 보면 세혁이 반갑다. 이렇게 보니까 또 좋네. 그래서 피렌체 옆에 가보면은 그때 세혁이 안 갔었지 참.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여기를 2번 가봤는데요. 여기 언덕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피렌체 전체 모습입니다. 여기가 시청이에요. 베키오 팔라초 베키오라고 여기 시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죠. 두오모 성당이라고도 하고 정확한 명칭은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꽃의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쯤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요쯤에 보면은 또 크로체 교회인가 하여튼 그런 곳이 있어요. 성당이죠. 여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 피렌체가 낳은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다리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베키오 다리라고 해가지고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폭격할 때도 이 다리 절대로 폭격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양쪽에서 연합군이나 동맹군이나 다 독일이나 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다리 건너편에 마키아벨리가 살았고요. 마키아벨리가 여기서 막 이제 출근하면서 다녔던 이제 여기입니다. 공화국 시청 왔다 갔다 하는데 걸어보면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다리. 지금은 명품 샵들이 꽉 찼습니다. 여기에. 근데 옛날에는 그냥 무슨 푸주간 이런 것들, 식당 이런 것들, 김밥천국 이래가지고 꽉 차 있던 거죠. 그 거리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출근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소시민 공무원이다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 몇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15장에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스스로를 보존하려고 하는 군주는 선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선인도 악인도 될 줄 알아야 된다. 악덕들도 가능하면 피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되어가는 대로 버려둬도 괜찮다. 어떤 때는 몇 가지 결함을 지켜야만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수도 있는 거다. 16장에는 현명한 군주라면 인색하다는 악평에 신경 쓰지 마라. 인심 좋은 사람들은 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함부로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경제를 아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 올 수 있으니까 돈 아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에 군주는 필요하다면 잔인하다는 악평을 들어도 괜찮다.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해요. 사랑받는 것과 외경, 그러니까 두려움을 받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인데 양쪽 다 갖추면 좋겠지만 실제로 사랑도 받고 두려움도 받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움은 받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야수성과 인간성을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밀당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착한 모습, 든든한 모습 보여줘야 되지만 어떤 때는 되게 이제 막 잔인하고 철저한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성품을 지키려고만 하면은 그게 더 해롭다. 누구한테요? 요렇게 새로 일어난 사람, 군주국한테는요. 다만 이런 성품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게 좋다. 되게 웃기는 말이죠. 그런 성품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런 성품을 가진 척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군주인 경우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의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자비심도 버리고 인간미도 잃고 반종교적인 행동도 때때로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둬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모델이 있어요. 요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지난번 영상에서 체자르 보르지아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교황의 사생아예요. 교황은 결혼을 할 수 없는데 공공연하게 첩을 취해가지고 살았죠. 그 첩이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하면서 잔인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의 목표는 이탈리아를 중부 이탈리아를 자기 왕국으로 통일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혼란을 수습해 보겠다는 거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잔인함과 그 다음에 또 교활함을 다 갖추고 그렇게 해서 그 시대에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리고 인본주의 많이 써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세력을 형성한 다음에 자기 밑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귀족들은 잔치자리에 초대해가지고 다 암살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영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통치를 하면서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그러는데 또 인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되게 치안을 열심히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한 사람은 사정없이 다 죽여버리는데 이렇게 다 죽이기만 하고 하면은 자기 이미지 깎아먹잖아요. 저 사람 너무 잔인한 사람이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뭘 하느냐면
자기 밑에서 이 일을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을 죽여버려요. 처형시킨 다음에 시청 앞에 딱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정치가 너무 잔인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놈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자기 밑에 있는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야. 이러니까 이 사람, 와, 그렇구나. 우리 임금님은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였어 라고 사람들이 다 속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자기 기반을 엄청 강화시켜가지고 정치를 해서 결국 나라를 어느 정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안정이 될 뻔했는데 운이 없었어요. 아버지 교황의 권력을 힘입어가지고 하는데 교황이 죽어버렸죠, 갑자기. 그 죽어버리기만 했으면 그래도 살아남았을 텐데 자기도 거기에 병 걸려가지고 움직이를 못한 거야. 몇 달 못 움직인 거야. 그때 나라가 망해버렸죠. 아무튼 그런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에게 선한 인간으로만 통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일이다. 운명의 변화, 사태의 변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행동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원한은 선행에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보존하려면 선하지 못한 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간단하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건 여러분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현장을 아주 직시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걸 마키아벨리가 좋아해서라기보다는 현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 수준이니까. 자, 그래서 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훌륭하고 옳고 착하고 올바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가지고 과연 먹히겠냐? 안 먹힌다는 거예요. 세상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라. 불신자 상태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안 속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아, 지금 현장은 이렇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요. 이런 잔인한 현장을 잘 모르면 그냥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는 그것을 보고 속아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 속느냐? 정치인한테 속아요. 정치인들이 저는 약자의 편입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부자들에게서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줍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맞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불신자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하나님 떠난 세상 안에서 경제 문제 완전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양보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다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속으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속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이 속아요.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이 겉으로 그럴듯한 소리 하면 다 넘어가 버려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 상태라는 것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나라 사랑. 그 다음에 국민들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거 뛰어넘는 거죠. 영혼 사랑하는 것. 나라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운동해야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가지고 교활하고 잔인하게 철저하게 통치를 해가지고 나라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 가겠습니까? 안 돼요. 성공할 수가 없다니까. 결국 이 나라도 다 무너진다고요. 세상 나라들은 무너지고 멸망당한다니까요. 그래, 요 메디치 가문도 결국 한 100년을 못 넘겼을걸요. 제 기억에. 그러고 나서 나라 멸망해버렸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복음으로만 실제 나라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인본주의 전략 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복음으로만 영적인 근본이 치유되어야만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은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은 포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분이 얘기하는 이거 안 따라가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마키아벨리도 아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국가 세울 때는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나라를 세운다? 창세기 41장 38절, 사무엘상 16장 13절,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 이런 지도자가 나와버리면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 머리 굴리고 사람 전략 쓰고 사람 방법 써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뭘 누린 겁니까? 보좌의 능력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경쟁할 필요 없이 확 뛰어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모든 귀한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주제 발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첫 번째 하는 거라서.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혹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느낀 점이 있다든지 하는 거 있으면은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팅창도 보고 있으니까 편하게 알려주셔도 돼요. 부모님들도 다 좋습니다. 누구든지. 선생님들도 좋습니다.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고 포럼도 좋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재미는 있으셨나요? 네. 이걸로 이제 읽은 척은 하실 수 있다. 언제든지. 네. 목사님, 저는 이 책 솔직히 이번에 읽은 건 아니고 네. 예전에 몇 번 도전해보고 뭐 아주 세밀하게 읽지는 않았었는데 읽으면서 늘 마음에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이 책뿐만 아니라 조금 인문고전이나 뭐 세상에서 좋은 책들 이렇게 읽을 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세상의 서비스하고 똑같이밖에 안 될 텐데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어떤 시대 그런 지금 이제 정치 뭐 대통령 선거 이런 부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서 답이 없는 거예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책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셔가지고 너무 좀 많이 감사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세상에 이문고전이 말하는 인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인재상 또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진짜 랩넌트 군주론 책 한 권 쓰셨으면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서비스로 나갈 텐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 아이들이 그대로 가지고 가면 이상한 아이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취할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책 보면서 이 대통령이 이 부분 있고 이렇게 됐구나, 이 사람은 이 부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서밋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더 재해석해주고 창조적 관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좀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비판도 하고 분석도 하고 배울 거 있으면 배우되 사실은 그냥 우리같이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다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렘넌트 관점에서 전도자 관점에서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제가 다 얘기를 하면 또 그 렘넌트들끼리 토론할 게 없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는 짧게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요 부분은 네, 근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앞에서 잡아먹은 것 같아요. 하여튼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야 될지 의논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자꾸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응답을 받아보려고 해요. 네. 의견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또 질문이나 뭐 포럼이나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뭐든지 다 좋아요.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아무 말 대잔치도 좋습니다. 실제 질문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는 역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제가 고등학생 때 볼 때만 해도 솔직히 잘 이해도 못했었고 이탈리아사를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지금 와서 새로 읽어보니까 뭐 한 달 동안 저도 새로 읽었단 말이죠. 훨씬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피렌체도 가보고 이랬잖아요. 이탈리아를 가서 돌아보고 나니까 더 마음이 많이 생겨요. 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이 그 나라가 시달리고 있었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고등부 예배 때 얘기했었던 대로 그냥 포로 상태인 거예요. 이 동네가 이탈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 재앙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뭐 교황이 지금 원래대로라면 교회가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교황은 자기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나라 다스리고 술술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상 동네인 거예요. 로마라는 동네 자체가 바울이 복음 전했던 거기잖아요. 완전 우상 동네가 되었고 재앙의 중심이 되어버렸고 실제로 나중에 사코 디 로마라고 로마의 약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카를로스라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스페인 이름으로 많이 불러요. 이 사람이 독일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여기 로마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유물들, 유적들 다 파괴되고 뭐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재앙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로마가.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했던 그곳이 완전 멸망 동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강대국들한테 시달리죠. 우상 동네 되어 있으니까 강대국이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니까 여기에서 전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재앙이 돌 수밖에 없고 이 가운데 사람들은 여기 있는 잘 사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뭐 하냐면 자기 중심, 돈 중심 이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밖에 없어요.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자꾸 틈타고 들어오냐면 여기 무슬림 해적들이 들어옵니다. 요 무슬림 해적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탈리아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괴롭혔는지 가보면 이탈리아 가보면요 마을들이 산 중턱에 있고 산 꼭대기에 있고 이래요. 아니 어떻게 저런 데 마을을 만들었지 싶습니다. 근데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얘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닷가나 평지에 있는 것들을 다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강간하고 방화하고 그 다음에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노예로 끌고 와서 그 해적선 밑에서 노젓도록 만들어요. 밥 제대로 줍니까? 안 주죠. 노예 해적선 노졌다가 뭐 아파서 죽거나 뭐 배고파서 죽거나 이러면은 바다에 갖다 버리고 또 침략해가지고 노예 잡아오는 겁니다. 너무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게 1000년 동안 지속됐어요. 여기에 복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요 동네가 완전 재앙 동네 돼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는데 교회가 타락한 결과 그때 당시 귀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탈리아 이 동네 귀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첫째를 보통 이제 정치를 시키고 둘째는 장사, 사업을 비즈니스 하도록 만듭니다. 셋째는 교회로 보냅니다. 신학으로 보내가지고 뭘 차지하게 만드냐. 정계를 장악하고 재계를 장악하고 교권을 장악하도록 만듭니다. 믿음이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권력 잡은 사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교가 되고 신부, 주교, 추기경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황되니까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온 재앙이거든요. 그 재앙 시대 속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게 군주론인데 그게 방법이 참된 방법은 안 되는 거죠. 근본 문제 해결을 해야만 되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빼앗겨버린 이 현장을 회복하는 것이 시대 살리는 길이라는 것.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언약의 한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이탈리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설명도 많이 해주고. 네, 혹시 마지막으로 1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볼게요. 우리 랩런트들 질문 없나요? 예인이도 있고 영희도 있고 또 우리 일반이도 있고, 네, 세혁이, 태림이, 구루 있고 더 있을 수도 있죠. 네, 제가 일단 눈에 보이는 건 그 정도인데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목사님, 네. 저도 질문해도 됩니다. 아, 그럼요. 네. 그래요? 아, 예. 아, 저는 솔직히 뭐 이 책을 다 이번 주에 사서 이번 주에 사서 몇 장 안 읽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이과 쪽이 있어 그런지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혹시 이제 저 같은 랩런트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는 소개하면 똑같은 책에도 이 출판사가 다르고 저자가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더 쉬운 책을 읽으면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그 책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운 버전을 저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아, 네. 예. 근데 한편으로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수능 보면은 어려운 질문도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 이 군주는 요 어려운 책은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수능을 보는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쉬운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아주 멋지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해보고 하다가 이런 지금 선정했던 책들이 너무 어렵다 하면은 몇 번 정도만 해보고 너무 어려운 분위기다 하면은 좀 다운시키려고요. 네,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들도 읽는 뭐 록펠러가 11조의 비밀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책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하신 대로 저는 또 의도 자체 중에 하나가 어려운 책들을 읽어 놓으면 나중에 수능 칠 때 국어 할 때 도움되지 않겠냐, 나중에 대입때 논술에 좀 도움되지 않겠냐, 이런 그런 속으로의 생각도 있어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의견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문과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고 애는 씁니다. 제가 문과인데 근데 이과 책들도 좀 들어가야 돼요. 당장 다음 달은 코스모스죠, 그죠? 그래서 다음 달 코스모스 지은 사람이 누구였죠?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다음 달 책이 코스모스인데 이 책은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께 나중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달은 진짜 열심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워낙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칼 세이건, 그쵸? 칼 세이건 책이에요. 나무위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일단 먼저 화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책입니다. 네, 요 책입니다. 청소년 과학도서 1위 뭐 이렇잖아요. 워낙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완전 불신자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 책이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건 워낙 유명해요. 그래서 참고하면서 우리가 같이 영적 싸움하면서 이번 달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안 읽고 와도 괜찮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독서 포럼의 목표 중에 하나는 안 읽었지만 그 수준 높은 책을 읽은 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이런 불신앙 가득한 책들만 읽다 보면 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 고전들도 계속 읽을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그 다음번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로 역정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읽을 거니까 너무 불신앙에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읽고 그냥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달 책입니다. 여기까지 소개까지 마쳤습니다. 자, 혹시 더 의견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괜찮?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서 포럼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세상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 속지 않게 하시며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꽉 찬 재앙 시대와 재앙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오직 복음 회복한 전도 제자 서밋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군주, 세상 서밋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과 질병이 이기는 영적인 싸움에 오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인본주의 조금도 쓸 필요 없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살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